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효은 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시대 구상 실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는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보시는 것처럼 360억 원입니다. 경호처 이전 비용 등 남은 136억 원도 이달 말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추가 처리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비비가 일부 처리됐지만 공사 소요 시간 등을 따지면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직후에 새 집무실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효은 부대변인님. 당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하루 늦게 오늘 처리가 됐거든요. 오늘 이제 기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360억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오늘 이제 상정이 됐고요. 어쨌든 그간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오늘 예비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금액이 승인이 됨으로써 청와대 이전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김부겸 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이전은 시기의 문제이지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된다라고 했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5월 10일부터 집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지만 통이동 지금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또 공무원들은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잘 하고요. 다만 이제 좀 국가 안보 특히 이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 훈련은 그거는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는 진행하면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마지막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청와대 이전은 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실 새로운 명칭 무엇이 될지도 참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이름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요. 현재 대통령실인 청와대 이 푸른 기와장으로 지붕을 얹은 건물 이런 뜻이 있고 미국의 백악관도 하얀 외벽에서 유래가 됐죠. 그리고 영국의 총리 관절을 일컫는 다우닝가 10번지는 지명을 활용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 공모를 받는다고 하니까 먼저 이수희 위원장님,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 혹시 좀 추천하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글쎄 뭐 어디서는 그 용용자를 용산에 그런 것 때문에 드래곤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래곤간 뭐 이렇게 영어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탈권위 뭐 소통 이런 걸 얘기하는 당선자의 그 컨셉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중요한 이후 차기 대통령 당선자도 이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속 그 대통령 직무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명칭을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에서도 이것은 이제 이전 전에 이런 그 홈피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상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뭘지 궁금합니다. 아마 뭐 취임식 같은데 제일 앞자리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또 다른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실무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용산 집무실 구상이 나왔을 때 주변 집회 시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나왔었죠. 이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면서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원 지역에서의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자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데 이 관저의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수희 위원장님, 예. 사실 지금 용산 구상을 보면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데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는 한남도 한 3km 떨어진 거리에 마련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법 해석하는 게 좀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할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입장은 좀 느슨하게 네. 확대 해석을 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현실적인 어떤 뭐 경호상의 필요 때문인 거는 좀 이해는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의하면 문구가 대통령 관저라고 돼 있어요.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예, 이 관저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숙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집무실이 이 관저 안에도 포함이 된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집시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1961년이었는데 네. 그때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 숙소하고 같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저라 그러면은 숙소와 집무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된 게 아니라 1991년에 대통령 그 집무실이 지금의 청와대 본관처럼 생긴 거 그거는 이제 공간하고 떨어져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인데 저는 이거는 어떤 그 거리와 저 해석의 문제보다는 당선자가 말씀한 거는 이 그렇죠.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위 방식을 뭐 1인이나 2인 시위로 제한을 한다든가 아주 막 다중에 모이게 하는 거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시위 방식에서 뭐 확성기나 어떤 것들은 또 못 쓰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그 좀 제한 규정을 두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제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